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전 좋은 부모님 덕에 고생 없이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 대기업에 다니셨던 아버지는 임원으로 올라갈 시기에 퇴직을 하시고 회사를 세우셨어요. 처음 몇 년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셨죠. 엄마는 아빠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 외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어요. 저를 뒷바라지하는 것 말고도 집안에서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아빠 사업이 자리를 잡고 얼마 안 돼서 엄마는 병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정말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아빠는 엄마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한동안 엄마 잃은 슬픔에 잠겨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엄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소희야,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알았지? 저는 다시 기운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못해준 것까지 저에게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좋은 학원에 다니고 다른 애들보다 풍족하게 용돈을 받았죠. 필기구나 노트도 비싸고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것만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종종 다른 애들의 질투를 살 때도 있었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제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반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 준 것 같아요. 저는 반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티나지 않게 도시락을 싸다 주거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공책이나 샤프 같은 걸 전달해 줬어요. 엄마가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던 게 생각나서 저도 엄마처럼 어려운 애들을 돕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그런 제게 상장이라도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아빠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선생님 얘기를 들은 아빠는 저를 불러서 소희 너는 대학 가서 뭘 전공하고 싶냐? 아직 그런 거 안 정했는데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가 엄마 닮아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다. 근데 남을 도우려고 해도 네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네 적성에 맞는 일 중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네가 남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저는 아빠의 말씀에 며칠 동안 고민을 했고 경영학과를 가기로 했어요. 여러 분야에 취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빠처럼 제가 경영할 일이 생길 때 가장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빠를 닮은 데가 있어서인지 경영 원리나 회계 같은 과목도 싫지 않았고 그 외에도 기업 문화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경영학과는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다고 들어서 전든 공부를 하는 데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서 하는 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대학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다행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우리 소희는 해낼 줄 알았다. 정말 잘했어. 이제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공부도 해. 아빠가 너 하겠다는 건 다 밀어줄게. 고맙습니다, 아빠. 저 대학생 되면 아빠 도움 없이 공부해보고 싶어요. 장학금도 타고요. 저한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는데 저도 독립심을 키워야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할게요. 역시 우리 딸이야. 대견하고 장하다. 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제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며 공부했어요. 제가 정말 곱게 컸다고 느낀 건
다른 애들은 척척 해내는 조리를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한참 헤매고 여러 번 실수하고 난 다음에야 조금씩 익힐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매장 정리나 손님들이 가고 난 후 쓰레기통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너무 서툴러서 다른 알바생들이 보다 못해 도와주곤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친구들이 없었고 다들 제가 잘할 수 있게 계속 가르쳐주고 조언해줬어요. 네가 요령 안 피우고 못한다고 빼지 않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야. 라며 같이 일하는 동갑내기 알바생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여러 사람 도움으로 첫 한 달을 보냈어요. 월급을 받았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태어나서 처음 제 손으로 벌어봤다는 게 감격스러웠죠.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너무 액수가 적어서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빠는 항상 직원들 복지를 잘 챙기셨고 중소기업이라고 연봉을 박하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일을 하고 보니 그런 아빠가 대단하시다는 걸 알게 됐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저도 그런 아빠를 닮고 좋은 경영인이 되기 위해 많이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대학 내내 저는 공부하랴 알바하랴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어요. 격주로 복지기관을 찾아서 봉사도 했고요. 같은 과 친구들이 미팅하러 나가자고 하는 것도 거절했고 서울 근교로 놀러가서 1박을 하자고 해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야, 강소희, 너 별명이 우리과 수도승인 건 아냐? 좀 노는 자리에도 어울리고 해야 좋은 인맥도 생기는 거야. 그런 데서 친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도 아는데 아직은 학교 밖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서 시간이 안 돼. 학교 다닐 때 아니면 그런 것도 마음 편히 못 하잖아. 충고 고마워. 나도 다음번 모임에는 꼭 나갈게. 저를 챙기는 친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 후 모임회를 나갔어요. 다들 술 마시고 떠들고 즐거워하는데 어느 선배가 자꾸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저희 과는 아니었는데 저희 전공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친한 척을 해서 좀 부담스럽더군요. 적당한 선에서 상대를 해주고 그날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 그 선배를 가까이 할 기회는 없었어요. 어쩌다가 마주치면 선배가 먼저 저한테 인사를 했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대답하는 정도로 지나갔죠. 제가 그 선배와 다시 만나게 된 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닐 때였어요. 처음 들어간 회사는 대기업의 인사과였어요. 제가 직원들 관리나 안전관리, 사내 복지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인사과는 제 적성에 정말 잘 맞았어요. 사내 복지 기획서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때에는 정말 밤새 일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복지기관을 잊지 않고 찾아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전처럼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배식이라도 하려고 노력했어요. 거기에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났어요. 너 땡땡 대학 경영과 나온 강소희 맞지? 나 기억 안 나? 같이 수업도 들었는데. 네, 기억나요. 이런 데서 학교 선배님을 만나니 반갑네요. 원래 여기 봉사 다니셨어요? 오래된 건 아니지만 몇 달 됐지. 너는 계속 다녔어? 네, 저랑 선배님이랑 다른 날 와서 못 만났나 봐요. 그랬나 보다. 다음부턴 시간 맞춰서 같이 오면 좋겠다. 내가 봉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만 오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자꾸 움츠러드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길래 그 다음부터 둘이 스케줄을 맞춰서 같이 오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지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날에도 보는 사이가 됐어요. 처음에는 선배가 너무 친하게 굴고 나에 대해 뭐든 잘하는 척 하는 것 같아 그런 게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자꾸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부침성 있고 사교적이어서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게 됐어요. 봉사하는 곳에 다리가 불편한데도 꾸준히 밥차를 지원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움직일 때 힘들어하니까 선배가 직접 업어서 차에다 모셔다 드린 적도 있었어요. 아우, 나이도 젊은 양반이 싹싹하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건강하고 힘있을 때 이런 거라도 해야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선배한테 마음을 열게 됐어요. 저와 선배는 가까워지면서 더 자주 만났고 얼마 안 가서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도 아빠한테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지고 나서 소개를 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아빠도 제가 좀 더 회사에서 일을 하기 바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귀고 6개월쯤 지나자 선배는 각자 집에 인사를 하자고 자꾸 재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회사 다닌 지 이제 겨우 1년인데 일에 더 집중할 시간 같아. 양쪽 집에 인사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흐트러질 거야. 누가 회사 다니지 말래? 일해. 너 일을 잘하는데 내가 설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겠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귀는 사이라고 알리는 건 해도 되잖아. 그러다가 우리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른들 보기에 좀 그렇잖아. 난 우리가 더 확신이 생기면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나하고 헤어질 생각하면서 만나는 거야? 이거 좀 충격이다. 난 그런 거 꿈에도 상상해 본 적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냐? 그게 아니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좋아 죽는다고 해도 한순간에 틀어지기도 하는 게 사람 사이잖아. 대학 때도 친구들 보면 그런 일 많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 네가 나한테 확신이 없다는 건 잘 알겠다. 내가 그런 말 들을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하네. 라며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제가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선배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선배가 좋긴 했지만 아직은 부담을 갖고 싶지는 않았어요. 또 안 만나다 보니 그냥 적응이 돼서 섭섭하거나 보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다른 일하고 바꿀 만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선배가 다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미안해 소희야. 내가 너무 내 마음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밀어붙인 것 같아. 너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아? 아 그래? 사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그동안 입원했었어. 너하고 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일도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안 먹혔어. 물도 안 넘어가고. 밤에는 잠도 안 오니까 몸이 버티질 못했나 봐. 내가 이래봬도 체력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는데 못 먹고 못 자는 데는 장사가 없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저는 선배 몸보신하라고 보양식이며 과일에 영양제까지 챙겼고 매일 연락을 하며 몸은 괜찮은지 살폈어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저 내 마음이 너랑 좀 달랐던 건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선배는 이전보다 더 저를 배려하고 신경 써줬어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또래 남자한테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점점 선배한테 감동하게 됐어요. 다시 선배를 만나면서 저는 마음을 굳히게 됐고 2달 정도 지난 후 양쪽 집안에 우리가 사귄다는 걸 알리기로 했어요. 선배 부모는 저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셨고 너무 친절했어요. 특히 선배 어머니는 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내가 우식이 낳고 딸 낳으려고 했다가 안 됐는데 딸이 어디서 하나 뚝 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네 라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예상보다 반응이 덤덤하셨어요. 제가
일을 더 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너무 이 사람이다 정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아빠는 심각해지셨어요. 며칠을 말씀을 안 하시더니 결국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너 진짜 그 남자가 좋냐? 네 솔직한 마음이 어때? 그것보다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배려도 많이 하니까 마음이 쓰여.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도 하고. 그럼 일단 약혼부터 해라. 그거 못하겠다고 하면 난 찬성 못한다. 요즘 약혼 같은 거 잘 안 하던데? 내 친구들도 그냥 반지만 받기도 하고 바로 결혼하는 애들이 더 많아.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어도 난 너 결혼할 때는 하나하나 절차 다 밟아서 제대로 시키고 싶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없이 나 혼자 키운 딸인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면 난 그런 집에 너 보내고 싶지 않다. 라며 완강하게 나오셨어요. 선배는 그런 아빠를 이해한다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마음 하나 헤아려드리지 못하면 자식도 아니지. 나도 나중에 딸이 생기면 그럴 것 같아. 좋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선배 부모님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줘. 저는 선배가 이해해주는 만큼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간소하게 가족끼리 식사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아빠 대신 저를 지켜준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걸로 약혼식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선배는 아빠를 아버님 하며 더 따르더라고요. 회사에 무슨 일이 어려운지 물어보기도 하고 도와드릴 건 없냐고 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아빠는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며 선배 일을 더 잘하라고만 하셨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빠가 일부러 말을 아끼고 선을 긋는 걸로 보였어요. 솔직히 나는 그 친구 잘 모르겠다. 내가 많이 본 건 아니지 않냐. 원래 회사 일이라는 거 남한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아는데 아빠가 너무 선배한테 마음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잖아. 아직은 약혼만 한 거잖냐. 그러는 너도 오빠라던가 이름 안 부르고 계속 선배라고 하잖아. 너도 생각만큼 친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저도 제가 이상했어요. 그래도 만난 지 꽤 됐는데 편하게 부르지 못하고 계속 선배라고 했던 거죠. 저는 제가 숫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선배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혼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선배는 자꾸 아빠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더 크지 않아? 아버지 회사가 탄탄하고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선배가 지금 있는 회사보다 더 이득될 건 없을 텐데? 아버님 편될 사람이 회사에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잖아. 나는 아버님의 든든한 백이 되고 싶어. 우리 아빠 일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완벽하게 공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직원들도 능력에 따라 뽑으시고 차별하지도 않으셔. 네 식구 내 식구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런 게 노조 문제 하나만 터져도 아무 소용 없다고. 회사원 중에 아버지 핏줄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직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해. 너도 회사 다니면서 그런 것도 몰라? 자기를 당당히 아빠 핏줄이라고 하는 게 좀 거슬렸지만 워낙 사교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으려니 했어요. 그런데 선배는 점점 아빠 회사에 대해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알아왔는지 재무구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직장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날 때마다 말하면서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빠가 다 알아서 잘하고 계셔. 나도 아빠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선배가 왜 자꾸 문제가 있다는 둥, 개혁을 해야 된다는 둥 그런 말을 해. 내가 남이야? 나 사위야. 아버님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건데 넌 왜 그런 말도 못하게 해? 너도 아버님한테 조언할 건 해. 그게 도리야. 내가 아직 그럴 수준이 아니야. 아직은 아빠한테 충고를 받아야 될 때지.
라며 말을 끊고 지나갔는데 얼마 후 선배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우식이가 워낙 총명하고 마음 씀씀이도 큰 애야. 그러니 사돈께서 아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끼고 있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낯을 가리시는지 모르겠다. 난 너를 이렇게 친딸처럼 대하는데 섭섭하구나. 아빠가 원래 사업에 집안 식구들 끌어들이지 않는 성격이세요. 저도 정말 제 일에 노련해지면 그때 부르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야 직원들도 납득하니까요.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양반 옆에 사람이 붙어 있겠니? 너나 네 아버지나 융통성 없이 꽉 막힌 데가 있구나. 저는 선배에 이어 선배 어머니까지 저희 아빠 사업에 대해 말하는 게 불쾌했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과 동기를 만났는데 그중 한 친구가 그 김우식이라고 우리 과 수업 듣던 사람 너랑 결혼한다며? 니네 아버지 회사 자기 거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다더라. 너희 아버지도 대단하시다. 사위한테 회사 물려줄 생각을 하시고.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너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 있으면 나 좀 알려줘. 저는 선배가 자기네 과 졸업생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자기가 우리 아버지 회사 후계자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아빠는 선배의 그런 면을 눈치채시고 벽을 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선배는 점점 노골적으로 아빠 회사가 자기 것인 듯 거들먹거렸어요. 제가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아빠한테 사고가 생겼어요. 아빠는 미국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의식에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제가 아빠 회사 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미국에 직접 알아보기도 하면서 한국에 모셔올 예상도 하고 아빠 계시는 병원도 다녀왔는데 선배는 손톱만큼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열흘쯤 지나자 느닷없이 아빠 회사에 나타나서 자기가 사위니까 아빠 대리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누가 그런 걸 선배한테 맡겼다고 그래. 여기에 이사님도 계시고 부사장님도 계셔. 너야말로 까불지 좀 마. 약혼할 때 내 서약서 못 봤어? 아버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대신 보호자 된다는 거 너도 사인했잖아. 저는 그제야 선배의 시커먼 속을 완전히 알아차렸어요. 그동안 설마 했던 게 눈앞에 드러난 거죠. 선배뿐이 아니라 선배 어머니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좋게 말씀드릴 때 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너 이제 네 부모 없다. 우리 우식이랑 약혼이라도 했으니까 이렇게 가족이라도 생긴 거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나 그런 소리 해. 아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선배랑 어머니 아니어도 저 혼자 아니고요. 너 아버지도 외동아들이었고 엄마 쪽하고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며. 그런데 누가 널 가족처럼 챙겨주겠니? 너도 이젠 날 친엄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 사람들은 저희 집을 철저히도 조사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선배가 복지기관에서 절 만난 게 우연이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그 점도 이리저리 알아봤죠. 그랬더니 정말 저에 대해 과 동기들한테 꼬치꼬치 물어봤고 저희 집에 대해 흥신소에 의뢰해서 싹 다 조사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악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대로 3주가 지나자 선배는 아빠 자리에서 회사 회의를 진행하려고 들었어요. 이리 나와. 여기 당신이 이러고 있을 자리 아니야. 경비 불러서 쫓아내야 알아듣겠어? 야, 넌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딴 말을 해. 누가 남편이야. 우리 결혼 안 했고 나 약혼도 파혼할 거야. 누구 맘대로 서약서 쓴 거 잊었어. 우린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의식을 차리셨다는 소식이었죠. 며칠 뒤 한국에서 만난 아빠를 잡고 통곡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아빠는 그런 저를 다독이시더니 그 선배를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자기 자리인 것 마냥 회사에서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선배에게 그 서약서 공증 안 받은 거야. 다시 가서 잘 봐봐. 내가 공증을 함부로 할 것 같나? 어디 그런 싸구려 종이 하나 갖고 내 딸한테 함부로 해. 라며 바로 경비들을 부르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도 선배가 자꾸 회사 일을 건드리자 그 집을 뒷조사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아시고 출장을 가셔서 이번 일을 꾸미셨던 거였어요. 아버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왜 네 아버지야? 사기죄로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라고 호통을 치셨고 선배는 경비들한테 양쪽 팔을 잡혀서 질질 끌려나갔어요. 집에서도 선배 어머니는 아빠가 보낸 사람들한테 쫓겨났고요. 얘 소희야, 내가 너한테 정말 잘했잖니. 그거 생각해서 아버지가 우리 고소하겠다고 하신 거 그것만이라도 취소해 줄 수 없을까? 저한테 밤낮으로 전화해서 싹싹 빌었지만 아빠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봐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다며 혼이 좀 나야 된다고 고소를 하셨어요. 사기죄가 완전히 입증되기는 어려워 실형이 나오진 않더라도 그렇게 혼줄이 나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셨죠. 정말 두 사람은 겨우 실형을 면했어요. 하지만 대학 동문회에 소문이 다 나서 다시는 나오지 못했고 얼마 후에 가족이 전부 동남아로 이민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몇 년 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빠 회사로 옮겼어요. 그 무렵 아빠 후배분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지금까지 아들, 딸을 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선배 일은 제 인생의 큰 교훈으로 여기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